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 할 차례예요. 직선을 수업하기 전에 자, 주말 50문제 숙제 2차 부등식부터 내분점, 외분점까지 숙제해서 질문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2번, 3번, 9번, 24번. 그 매스플랫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요. 문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돼요? 자치? 그래, 자치 하나 풀어줄게. 둘 중에 하나는 풀어줄게요. 몇 번 풀어주는 게 나을까? 둘 똑같은 문제네. 49번 하나로 자치 문제 확인해 볼게. 몇 번? 23번까지. 괜찮아, 이 정도면? 네,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주말 숙제 50문제, 프린트 숙제, 오답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은 0. 한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음수와 양수근 몇 개를 갖는데? 두 개를 갖는다 그랬죠? 음수와 양수를 나누는 기준점은 얼마예요? 0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준점 0이 있겠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 그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럼 이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근분리라고 했어. 근분리는 총 몇 단계로 구분 짓는다? 3단계로 구분 짓는다. 따라오고 있어야 돼. 1단계 판별식, 2단계 기준점, 3단계 축. 이렇게 나눠서 풀 건데 이 문제는 근분리에서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 기준점 0을 기준으로 양수 쪽에 있는지 음수 쪽에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그래서 얘는 애매모호해서 쓸 수가 없다. 확인됐어? 그럼 뭐만 남는 거야? 2번만 남는 거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기준점은 얼마야? 음수와 양수를 나누는 기준점은 0이니까 함수에 0을 집어넣으면, 관계식에 0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죠. 확인돼? 그래서 F에 0을 집어넣으면 2a-6인데 얘가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숫자는 1번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근분리 스페셜한 케이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 못 알아듣겠지? 공부를 해왔어야지. 영상에 다 올라가 있는데.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 양근의 값이 음근의 값,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족하는 정수.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다른 부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기준점을 얼마로 잡아야 돼? 0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래요? 최고차항이 얼마예요? 1이니까 양수죠.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2번과 상황이 똑같게 진행되겠지. 근데 얘를 음수근이라고 하고 얘를 양수근이라고 했을 때 조건이 하나 더 나왔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양근이 음근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벌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3번 축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힌트가 나온 거야. 확인됐어? 어쨌든 얘도 근분리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풀 거야. 근데 판별식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문제 자체에서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줬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쟤를 볼 필요가 없다고. 굳이. 오케이? 기준점. F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음수다. 괜찮아? 이번엔 축. 근데 볼 때 얘가 더 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혹은 같다고 했으니까 딱 가운데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축이 가운데보다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이 가운데 0보다 같거나 조금 뒤에 밀려 있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돼. 그래서 3번은 2번보다 조건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 풀이는 넘어갈게. 이건 2번과 3번은 둘 다 근분리에 관한 문제였다. 9번 가볼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 B라는 점이 2,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다음 PA의 길이와 AB의 를 만족하는 점 P의 좌표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질문했어? 이런 계산 문제를. 볼게요. 상황을 좀 봅시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고정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렇고요.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번으로 가 있어. 2번에서 공부해. 여기 고정점이고요. P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게 요 길이랑 똑같은 어떤 길이가 존재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AP니까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겠죠? 근데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원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길이와 똑같은 이 길이를 요렇게 선상에서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건에서 잡아야 돼. 이게 뭐냐면 이 AB의 길이를 진짜 구해. AB의 길이를 루트 x2-x1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3, 3은 9 4, 4, 16 5가 되는 걸 다 일일이 찾아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비교하면서 루트 5라는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알겠죠? 네, 이거는 넘어갈게. 계산 문제니까. 자, 23번 가볼게요. 자, 23번 가보자. 자, A라는 점이 1,-1이고 B라는 점이 K,5 Y축에 있는 점 P 그 Y축에 있는 점 P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
y축의 특징이 뭐예요? x값이 다 0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y축에 있는 점이면 대부분 0,b로 잡습니다. 그럼 당연히 x축에 있는 점은 어떻게 잡아요? a, 0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 28입니다 라고 되었어. 이것도 계산 문제야. 해보자. 우리가 ap의 제곱이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bp의 제곱이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더하기 k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라고 써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만 더 하면 2b제곱 8b 플러스 26 더하기 k제곱이겠죠. 그러면은 얘가 몇 차식으로 보여요? 2차식으로 보입니까? 2차식의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해? 꼭지점에서 등장하겠죠. 그럼 2차식에서 꼭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문제를 해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2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4b 한 칸 띄고 플러스 26 더하기 k제곱이 되겠죠.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4 마이너스 8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본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이 가로 열고 b-2의 전체 제곱 더하기 18 플러스 k제곱이라고 써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18인가 19인가? 아니네. 잠깐만. 얼마야? 18 맞죠? 네. 뭐 틀렸다. 왜 틀렸지? 25. 7이죠? 미안합니다. 계산할 때 빼먹었네. 여기가 7이니까 여기는 이제 9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은 b가 2일 때 그 최소값 19 플러스 k제곱이라고 읽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걔가 얼마래? 28이래. 그래서 k제곱이 9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양수 k니까 얼마예요? 3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네. 23번 이렇게 풀면 되고 4번도 가볼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번엔 p가 x, y 따로 있어서 자 23번은 y축에 있다 그랬으니까는 성분 하나를 0으로 잡아줬어요. 그렇지? 그럼 24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p가 임의의 p래. 그러니까 a, b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랬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a-4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풀었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더하기잖아. 다 더하기니까 얘가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
더하기 2 b의 제곱 마이너스 16 b 플러스 40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a에 관한 완전제곱식과 b에 관한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 써야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6a 요렇게 써 있는 거니까 더하기 9 빼기 18 더하기 2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40 써 있는 형태니까 완전제곱식이니까 더하기 16 빼기 32로 보정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2 가로 열고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가로 열고 b-4의 전체 제곱 더하기 10이라고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a가 3이고 b가 4일 때 그 최소값 10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최종 질문이 뭐예요? p의 좌표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4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겠다. 계산력이 조금 동반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타트를 제외한 나머지 식들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6단원에서 다 해결하고 온 개념들이야. 그래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잘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49번 가볼게.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취방정식이죠. 자, 자취방정식이 좌표 평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한 바퀴를 돌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취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건 느껴야 돼. 자, 우리가 자취 문제는 무조건 한 가지 풀이법으로만 계속 접근을 할 거야. 한 가지 풀이법. 첫 번째,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거 있죠. 진짜로 구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질문하는 거. 구하는 점을 x, y로 둬. 구하려고 하는 점을. 두 번째, 문제를 읽으면은 무조건 참인식, 조건식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조건식, 참인식을 x, y로 표현만 하면 돼요. 앞으로 자취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2박자로 문제를 풀 거야. 알겠지? 한번 읽어볼게. 자, 49번 가볼게. 어떤 문제가 봅시다. A라는 점이 1,2,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0.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 점을 모르니까 P라고 할게. 그럼 나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똑같은 게 조건인 거죠. A와 B 두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확인됐어요? 그럼 그 점을 P라고 부를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이 P야. 괜찮아? 얘를 X, Y로 둡니다. 그럼 문제에서 조건식 하나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문제의 조건은 뭐야?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게 조건식이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그럼 요 조건식을 X, Y로만 표현해 주면 돼. 자. 루트 X-1의 제곱 Y-2의 제곱이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둘 다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제곱해도 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지워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적절하게 좀 분리를 한쪽으로 넘겨볼게. 한쪽으로 넘겨보면 8x 더하기 4 이렇게 써 있겠죠? 괜찮아? 마사로 지워볼게. 마사로 지우면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점을 xy라고 뒀죠? 그래요? 근데 내가 조건식을 뭐로 바꿔서 x랑 y로 표현을 했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점 P, 요 x랑 같은 x야. 그걸로 꾸며냈으니까. 여기에 있는 y랑 여기에 있는 y가 같은 y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P가 요 방정식을 따라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361쪽. 자, 직선의 방정식 맨 처음에는 표현법이 제일 중요해요. 표현법. 첫 번째.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있었을 때 직선을 표현해 보자. 근데 기본적으로 직선은 기본형이 제일 중요해. 기본형은 y는 mx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꼴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럼 이렇게 원점을 그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2이면서 지나는 점이 1,3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래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2인 직선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무조건 1,2를 지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 기본형에서 무조건 지나는 점이 얼마야? 0,0이야. 그래요?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0,0이 1,3으로 평행이동 되겠지. 기울기는 얼마예요? 평행이동한다고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럼 1,3을 무조건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된 거죠. 1,3을 무조건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 개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연습을 꾸준하게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y는 2x 플러스 n 1,3을 지난다. 3은 2, 1 더하기 n. 그래서 n이 1이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푸는 중딩틱한 풀이법은 이제 안 쓸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조금 꼬였을 때 해석이 안 돼. 문제 해석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평행이동 개념으로 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기울기가 2이면서 1,7을 지난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기본꼴을 먼저 써.
기본꼴. y는 2x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됐어?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됐어? 7만큼 평행이동됐습니다. 이걸로 갈 거라고. 그래서 y-7이 2 가로 열고 x-1로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y는 2 x-1 플러스 7 2x 플러스 5 요렇게 쓸 거라고. 알겠습니까? 제발 요렇게 해석하자. 이게 문제 해석할 때 편해. 오케이? 요걸로 요렇게 쓰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딱 두 가지 성분만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을 꾸미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 두 가지 성분만 알면 돼. 그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히든으로 가려놔. 그리고 조건으로 풀게 유도하는 것뿐이야.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은 뭐만 하면 된다고? 기울기랑 점, 이 두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냐 없냐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살짝 다음 두 번째 362쪽 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번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대.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부를게. B라는 점을 x2, y2라고 부를게. 이렇게 지나간대. 그럼 두 개 중에서 점은 알고 있죠?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두 점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같이 알려줬다는 얘기야. 자, 기울기를 수학적 기호로는 삼각형 x분의 삼각형 y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델타라고 읽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D자를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뜨고 보면 삼각형으로 보여요? 수학자들은 보인대. 그래서 D자를 이렇게 잘 쓰면 얘가 삼각형으로 보인대. 그래서 삼각형이 된 거야. 억지죠.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우리는 받아 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 D가 뭐에서 나왔냐? 차이가 영어로 뭐예요? 거기서 나온 D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값이라고. X 성분의 차이값분의 Y 성분의 차이값. 두 점이 있을 때 X의 차이값 분의 Y의 차이값. 이거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x2-x1분의 y2-y1을 기울기라고 한다. 차이값분의 차이값. 근데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쓰는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변화된 양.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4, 2,5라고 하면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기울기야. 선생님, 순서 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얼마예요? 1이죠? 내가 순서를 바꿨을게. x2-x1분의 y2-y1이라고 바꿨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1일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두 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점 하나 무조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어쨌든 직선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았을 때 만들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자, 조금 내려가면은 3번에 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 방정식이라고 써 있습니까? 요게 직선의 방정식 스페셜한 케이스야. 형태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절편이죠. 됐습니까? 근데 절편을 풀로 쓰면 이것도 어쨌든 점이야. 그래요? 그래서 요 2라고 써 있는 게 정확히 몇 콤마 몇? 2,0이고 여기 3이라고 써 있는 거 정확하게 몇 콤마 몇? 0,3이야. 그럼 두 점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른 구합니다. 그래서 x2-x1분의 y2-y1 2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얼른 구해. 그리고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살짝 내가 변형시켜 볼게. 변형시킬게. 2분의 3x 플러스 y는 3이라고 쓸 수 있겠어? 네. 이 부분을 무조건 1로 고정시켜. 1로 고정시켜. 그럼 양변을 다 어떻게 하면 돼? 3으로 나눠야 되겠죠.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눌게. 얘가 1이야. 3으로 나눌게. 3으로 나눌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x 밑에 써져 있는 게 x절편이야. y 밑에 써져 있는 게 y절편이야. 그래? 이 모양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걸 내가 안 외우고 있잖아.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와. 얘를 모르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3을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시험 볼 때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못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우리가 익혀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혹시 저 유형이 나왔을 때 고민 없이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점을 알고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 평행이동 개념으로 만들 거야. 알겠지? 근데 요거만 스페셜한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좀 익혀두자. 알겠죠? 네. 일단 기본적인 건 됐어. 위치관계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366쪽 문제번호 1번 가볼게. 문제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1번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2. 자, 그럼 x절편이 마3이라는 건 마3,0이라는 얘기죠. 그 기울기가 얼마래? 2래. 기본꼴로 갈게. y는 2x라는 기본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0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x축으로 마3, y축으로 0.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계속. 그래서 y는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저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십시오.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y절편은 얼마? 6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2점. 마이너스 4,1, 6,5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중점은 평균이라고 했어요. 중점은 평균이야.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6, 2분의 1 더하기 5.
괜찮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 1,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의 직선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마?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오케이. 최종 질문. 이랬을 때 x절편을 구하십시오. x절편을 y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3x가 6이니까 x는 얼마? 2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즉 우리가 구하는 x절편은 얼마?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유형 1번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냐? 기본적인 거 하나 물어본 거죠. 네. 체크 없이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예제 2번 가보겠습니다. 예제 2번 가볼게. 자, A라는 점이 0,3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C라는 점이 4,1에 대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이랬을 때 AB. 자, 포인트를 잡자. 어차피 지금 삼각형이야. 자, 그리고 대한민국 표기법상 도형은 반시계로 읽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 B, C라고 표기하는 게 맞아. 여기가 0,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1이야. 근데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그러면은 M이라고 부를게. A, B, M의 관점에서 봤을 때 높이 개념이 요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 M, C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높이 관점이 이 녀석이죠. 그러면은 A, B, M과 A, C, M의 높이 성분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넓이가 전체 넓이를 2등분했다? 이 두 개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은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A를 지나가는 직선이 BC에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돼? 중점을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야. 중점은 평균이죠.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로 바뀐 거네. 해석은 다 됐어.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찾자.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x2-x1분의 y2-y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 0,3을 지난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얘를 a라고 읽을 거고 얘를 b라고 읽겠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지? 해석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유형에서 알려주는 건 실질적으로 기하적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넓이가 같다라는 힌트를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 중점을 지나가고 있겠구나. 요거를 캐치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이거 캐치한 다음에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표현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현.
한번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cy 0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십시오. 얘가 요렇게 지나갔대. 오케이? 얘는 기울기는 양수죠. 기울기는 양수고 여기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지. y절편은 음수다라고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해석이 잘 안 돼. 그래서 일반형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요. 우리가 직선의 표준형은 y는 하고 시작하면 돼. 쟤를 그렇게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기울기를 담당하는 게 마이너스 b분의 a야. 기울기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죠. 그럼 b분의 a는 음수라는 소리네. 즉 a랑 b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 절편에 해당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치? 근데 y절편이 음수래.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가 음수니까 b분의 c는 양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b랑 c는 같은 부호, a랑 b는 다른 부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녀석도 표준형으로 한번 읽어볼게. c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그럼 y는 마이너스 cax 마이너스 cb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c랑 a는 다른 부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분의 a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플러스 y절편은 마이너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확인됐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기울기 양수, y절편 음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겠다. 그래서 문제,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십시오. 몇 4분면? 2, 4분면이 되겠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개념 하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요런 스타일. 걔도 일반인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들과 비교하면 피곤해집니다. 자, 넘어가. 네. 자, 넘어가서 페이지 372쪽. 위치 관계가 있는데 위치 관계가 엄청 쉬워. 엄청 쉬운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그 맞히면 되지. 그래요? 표준형에서의 위치 관계와 일반형에서의 위치 관계 두 개가 있어. 근데 표준형은 위치 관계가 y는 mx 플러스 n과 y는 ax 플러스 b 두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게 일치, 평행, 한점, 수직 총 4가지로 구별을 해요. 총 4가지로.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뜻은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성분이 모두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성분이 똑같고 절편의 성분이 똑같아. 완전히 똑같으면 돼. 그러면 일치한다. 확인됐어?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그럼 평행한다는
기울기 성분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절편은 어때야 돼?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행한다는 기울기는 똑같은데 절편은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가 살짝만 틀어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다가 기울기가 살짝만 틀어지잖아. 그럼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틀어지면 된다. 그럼 굳이 이쪽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같아도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싹싹싹 지워. 자, 수직한다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두 직선이 수직한다 어떻게 푼다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놓고, 자, 그 다음에 일반형도 있어. ax 플러스 by 얘랑 a-x, b-y, c-는 0.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일반형은 그 폼을 일단 기억해야 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일단 이 폼을 잘 기억해. 자, 여기서 어차피 얘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치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성분이 A랑 B죠. 그래요? 그리고 Y절편을 담당하는 성분이 B랑 C야. 일치하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A랑 B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등호로 씁니다. 그리고 Y절편도 똑같아야 되겠지. Y절편을 담당하는 B랑 C도 똑같아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를 등호로 씁니다.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럼 일치한다. 오케이? 자, 평행한다 갈게. 틀은 똑같이 써야 돼. 틀은 똑같이 쓰고 기울기는 똑같죠? 그러면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A랑 B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이쪽은 등호야. A랑 B는 똑같아야 돼. 그리고 절편을 담당하는 B랑 C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다르다. 이러면 평행의 조건이야.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오케이?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다르다고 쓰면 돼. 이쪽 쓸 필요 있어 없어?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괜찮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스페셜한 요 수직한 난 어떻게 해요? 저 똑같이 쓰면 돼.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럼 똑같이 쓴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a-는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조건식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하면 되겠어. 근데 이게 웃긴 게 자꾸 자 수직한다 어떻게 풀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 마이너스 1에 꽂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꾸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수직 조건이 뭐라고? a 더하기 bb-가 0이다. 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 이거야. 아니면 매번 바꿔쳐가지고 이걸로 풀어도 돼. 근데 매번 바꿔가지고 풀면 시간이 못해도
1, 2분은 더 걸려. 물론 평상시 때 1, 2분 걸리는 거야. 큰 상관이 없지만 시험 볼 때 1, 2분이면 엄청 커요. 50분이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알고 있는 한 문제를 누구는 2분에 풀고 누구는 4분에 풀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뒤에 있는 서술형을 풀 수 있고 못 풀고의 싸움이야. 오케이?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한 번에 푸는 거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래. 이게 우리가 어려운 서술형 하나가 딱 남았다고 쳐. 근데 그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만약에 10분이 남았어. 그럼 읽어보고 풀라고 해. 근데 5분이 남았어. 그럼 안 읽어. 차라리 5분 동안 읽어도 모를 것 같으니 앞에 걸 다시 보자 하면서 5분을 버려. 그러니까 그 싸움이야.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남겨놔야 돼.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어야 된다고. 이런 거에서 1, 2분을 못 모아고 오잖아. 그러면 그 어려운 한 문제를 아예 트라이를 못해. 아무리 쉬운 학교,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학교라고 해도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다고. 그걸 맞히는 싸움을 해야 돼. 선생님 저 이거 2개 다 틀려가지고요. 92점이에요. 근데 3등급이에요. 억울하잖아. 92점이면 잘 본 건데 3등급이면 좀 썩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맞히는 연습을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하긴 해야 돼. 근데 뭐 특정 몇 개 학교는 어려운 문항수가 많은 거고 소위 말해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학교들은 그 어려운 문항수가 좀 적은 거죠. 없는 건 아닙니다. 없으면 다 100점 나오잖아. 그러면 등급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 그래서 등급 나누는 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거를 최소 2개 정도 낍니다. 그 2개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계로는 20분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서 문제 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78쪽 문제 번호 4번 가볼게. 1번 점 2,3을 지나고요. y는 2x 플러스 1의 평행한 직선. 평행하니까 뭐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란 소리야? 2.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왔지? y는 2, 가로 열고 x-2 플러스 3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x-1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는 2x-1이라고 찾을 수 있겠다. 자, 가로 2번 두 점 마이너스 1,1과 3,3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럼 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에 수직하다는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답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 그러면서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써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빼기 1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쓰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개의 기본적인 문제는 지워 나갔습니다. 넘어가서 5번 가볼게. 자, 5번 가볼게요. 자, 두 직선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1번 평행한다, 2번 수직한다. 자, 평행한다. 우리가 어쨌든 일반형으로 써있는 녀석이 위치 관계를 할 때에는
요 폼을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 맞습니까? 자, 쓰고 일치는 등호, 평행은 등호가 아니다. 평행이 아니다. 수직은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형태를 쓴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평행한다. 요 형태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5분의 1이 마이너스 6분의 a분랑 똑같고 걔가 2분의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으니까 크로스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6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3이 마이너스 a가 2이거나 a가 3이야. 근데 a가 3이면 만약에 a가 3이면 마이너스 6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기 위해선 a는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로 1번은 2가 된 거고 가로 2번이 수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수직하다는 요 형태잖아. 그래서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a-5 마이너스 6a 0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었을 때의 위치관계 기본 폼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넣고 거기에 맞게 문제를 찾아 쓸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걸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 못 푸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교재 380쪽에 있는 그 밑에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박스 있죠?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그때 맞게 뽑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자, 넘어가서 표현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돼요? 계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4고 B라는 점이 2,1입니다.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
선분 A, 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 우리가 직선은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랑 뭐? 기울기랑 점이라고 했죠. 기울기랑 점. 그럼 A, B를 수직 2등분이니까 점은 A, B의 중점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간다. 자, 기울기는 수직한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AB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수직한 건 얼마겠어?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1이면서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다. 괜찮아? y는 1, 가로 열고 x-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해서 x 플러스 2라고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수직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풀어보십시오. 요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살짝 넘어가고 유형 7번 가볼게. 유형 7번 세 직선 E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완벽한 직선이죠.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번과 직선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일치합니까? 아니야. 이 두 개가 평행해요? 아니야. 오케이? 이 두 개가 수직합니까? 아니야. 만나 안 만나? 만나긴 해.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렇게 만난대. 그러면 키포인트는 3번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거야. 그러면은 얘가 1번과 일치하면 되죠. 2번과 일치하면 되죠. 근데 일치하는 스타일은 못 만들어내. 됐어? 일치하는 건 이제 없어졌어. 두 번째, 1번과 평행하면 돼. 2번과 평행하면 돼. 그건 만들어낼 수 있어. 1번과 2번과 평행한 거 만들어낼 수 있어. 먼저 1번과 평행하게 만들자. a분의 2가 마이너스 1분의 1과 같으면 돼.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가 나오면 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 2번과 평행하게 만들자. a분의 1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럼 a가 얼마면 되는 거야? 1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으로 교점을 치고 들어가면 돼. 교점을 치고 들어가면 못 만듭니다.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A, B의 교점을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점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 그러면은 2x 2y 12는 0.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잠깐만. 그냥 더하는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그냥 더할게. 그냥 더하면 3x 빼기 3은 0이니까 x가 1이겠죠. x가 1을 집어넣어 버리자.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 교점이 1,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3번 직선이 1, 마이너스 5를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 1,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 확인됐습니까? 자, 세 개가 나왔어요. 상황을 봐야 돼. 그랬을 때 일치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평행한다, 교점을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근데 이거는 상황을 조금 인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단어를 배우고 있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을 배우고 있는 거지. 다음 시간엔 원을 배우겠지. 어쨌든 도형이라고 하는 기하 쪽을 배우고 있는 거야. 방정식의 틀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기하야. 기하라는 건 그래프적 해석, 도형을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좀 그림을 좀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직선의 그림을 그려놓고 저 3번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 때 삼각형을 못 만들겠구나라는 거를 그림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거에 따른 풀이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이걸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야. 일치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평행한다, 교점 치고 들어간다. 이런 걸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그려놓고 상황에 맞게 따라가듯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8번 가볼게. 다예요. 몇 시인지 알아요? 많이 남았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한 3-4문제 못 할 것 같아? 1시간 동안? 8번에 별표 쳐요. 자, 8번과 9번을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잘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8번과 9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더하기 k 가로 열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k 값에 관계없이 에다가 밑줄 쳐. 자, 뭔가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단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죠? 항등식에서 많이 들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기본꼴 0 더하기 0k는 0이다. 이게 k 항등식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2x-y 0일 거고 0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얘를 1번 직선이라고 부를게. 얘를 2번 직선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렇게 만났죠.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으니까 어딘가에서 만났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 모양을 잘 봐야 돼. 이 모양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케이? XY가 살아있잖아. 그리고 등식이잖아. 저걸 우리가 직선의 형태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게 허무맹랑하게 아무 데서나 갖고 온 게 아니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동시에 품고 있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직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래요? 그럼 형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얘도 있을 수 있겠죠. 얘도 있을 수 있겠죠. 얘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문제가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데 그 점이 어디겠어? 교점이겠죠.
요런 모양을 띠고 있는 직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형태일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요 모양인 거야. 즉 거꾸로 얘기한 거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 방정식은 이 하얀색, 요 하얀색 직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관계에 따라서 바뀌어. 이해돼? 1번 직선이 바뀌어. 2번 직선이 바뀌어. 둘 다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은 1번과 2번의 영향을 다 받아. 그렇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쓰면 안 돼. 그 두 방정식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 놓는다. 선생님 그러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K가 K 값의 변함에 따라 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형태를 받아들이는 거야. 형태를 받아들이는 거. 선생님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1번 직선의 형태를 써. 표준형으로, 아니 일반형으로. 더하기 K 가로 열고 2번 직선의 형태를 쓰면 돼. 이렇게 쓰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형태로 써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9번을 가봐. 똑같은 얘기를 9번을 가봐. 자, 9번 어떻게 써 있어? 9번 어떻게 써 있어? 3x 마이너스 2y 빼기 6은 0이라고 하는 1번 직선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번 직선의 교점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더하기 k 가로 열고 3x 마이너스 2y 빼기 6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 k 2 마이너스 1 k가 얼마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딱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일 때 요 k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틀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교점을 구해. 여기 점이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을 또 아까의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말장난인 거야. 이렇게 써있는 직선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질문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형태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왜 이거를 8번과 9번으로 나눠놨냐면 말장난인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말하면 360도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그럼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직선은 해석하는 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뭐냐면은 순수하게 2번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2번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선생님 1번 직선은요? 0 집어넣으면 1번을 표현할 수가 있어. K가 0이면 1번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근데 K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순수한 2번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요거랑 요거의 딱 하나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표현을 못해.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요 라고 말하면 어디든지 표현할 수가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하나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식을 이렇게 줘. 그리고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그래. 그러면은 2번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주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2번 직선이야. 5번은 절대로 못 지나가. 순수하게 2번 직선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게 한 문제야.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구별해서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 이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거니까 교점?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진다고.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으란 얘기야. 알겠지? 저 표정이 너무 싫어.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표정이 너무 싫어. 알겠어? 자, 여기서 8번과 9번이 모양이 똑같아. 근데 말장난에 따라 가지고 두 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가볼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선분 AB의 길이가 6일 때 TA의 제곱 마이너스 TB의 제곱이 24가 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 하는 점이 뭐예요? 점 P죠. 그래요? 문제에서 점 P가 나타내는 이게 자취방 정식이야. 점 P의 자취를 구하십시오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 그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 하는 점이 점 P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P라는 녀석을 x, y라고 두면 되겠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에서 무조건 참이 되는 식이 존재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AB의 길이를 6이라고 하면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잡아. AB의 길이가 6이다의 가장 심플 케이스는 이게 가장 심플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황을 잡은 거야. 상황을 잡은 거. 그러면은 A라는 점을 0,0, B라는 점을 6,0으로 잡은 거야. 선생님, 전 싫어요. 저는 1,1로 잡고요. 7,1로 잡을래요. 상관없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것 뿐이지만 그렇다고 틀린 답이 나오진 않을 거야. 오케이? 어쨌든 선분 AB의 길이가 6이다.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잡았어. 그 다음에
조건식, 참인식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저걸 따라가면 돼. PA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PB의 제곱은 Y-6의 제곱 빼기 X-6의 제곱 빼기 Y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4라고 써 있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6 빼기 Y제곱이 24란 얘기야. 그래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을 지웠습니다. 괜찮아요? 남는 것만 쓰면 12X가 60 X가 5 라고 나왔다. 괜찮아요? 네. X가 5. 그러면 X가 5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 X는 5. X는 5. 점 P는 저 하얀색 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다. 눈이 왜 그래? 눈이 왜 그래? X는 5라는 건 Y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이해돼요? 네.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에 존재한다. X는 5 위에 존재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잡은 거잖아. 선분 AB를 5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만약에 AB가 이렇게 찍혀 있어도 여기를 가고 있을 거잖아. 얘가 이렇게 찍혀 있어도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선분 AB를 5대1로 내분한 포인트. 그 선에 위치하고 있다. 괜찮아? 어렵니? 요건 좀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두 얘기를 갖고 했을 때 얘를 심플 케이스로 잡는 것도 어렵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를 바르게 해석을 못해. 선생님 X는 5인데 왜 이게 우리가 저걸 인위로 잡은 거니까. 선분 AB를 5대1로 내분하는 선, 그 선 위에 존재한다. 헷갈리니까 하나만 더 할게. 표현 다시 한번 해줄게. 10-2번. 10-2번 해줄게. 자, 점 P가 A, B래.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 Q가 A-B, A 플러스 B.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은 뭐야? 찬영아? 문제를 읽어봐.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10-2번을 우리 찬영이가 소리내서 읽을 거야. 네가 구하고 싶어하는 점은 뭐야? Q. 맞습니까? 여기서 구하는 점이 뭐야? Q. 그럼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두겠다. 이게 첫 번째죠. 기억나? 자, 자취 문제는 3단계로 풀 거야.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놓겠다. 두 번째, 문제 안에 조건식, 무조건 참인식이 문제에 써 있어. 세 번째, 무조건 참인식, 조건식을 X랑 Y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 문제에 적용시키자.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구하고 싶어하는 점이 Q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Q라는 점을
Q라는 점을 X랑 Y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무조건 참인식, 조건식 어디에 있을까? 우리 문제를 봐봐.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참인 게 하나가 나와야 돼. 그게 뭘까? 읽어봐.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찬영아, 문제를 읽어봐. 그 짧은 그 한 줄만 읽어봐. 네가 제일 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 읽어봐. 문제만 읽어. 땅! 그게 참인식이잖아. 문제 다른 게 안 써 있잖아, 아예. 문제가 없어. 줄이 없어. 더 이상 읽을 말이 없어. 걔밖에 없지. 왜? 뒤에 있는 거 썼잖아. 뒤에 나와 있는 거 썼잖아. 그 문제 앞에 있는 게 이거겠지. 뭐? 점 P가 직선 위에 있다. 이게 무조건 참인식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이게 무조건 참인식이니까 얘라고. 이게 무조건 참인식이야. 그 세 번째가 뭐야? 무조건 참인식을 X랑 Y로 바꿔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 써져 있는 A랑 여기 써져 있는 A가 같은 A야.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가 같은 B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A-B가 X고 A 플러스 B가 Y니까 두 개를 더해. 2A는 X 플러스 Y야. 즉 A 자리에 뭘 쓰면 돼? 2분의 X 더하기 Y를 쓰면 돼.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2B가 X 마이너스 Y니까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Y야. 그럼 A 자리에 B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분의 밑으로 붙일게.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Y 플러스 2가 되겠다. 괜찮아? 싹 다 마이너스 2로 곱할게.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착착 정리하면 2y가 4, y는 2. 우리가 원하는 q는 어디를 따라다닌다고? y는 2라는 도형 자취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자취라는 것만 파악이 되면 풀이가 하나야.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 X랑 Y로 두겠다.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 조건식이 존재한다. 참인식, 조건식을 X, Y로 바꿔치기 한다. 끝. 근데 문제가 두 줄짜리야. 거기서 못 찾으면 안 되겠지. 찬영 어때? 야, 여기서 못 찾는 게 이상하지 않냐? 문제가 딱 꼴랑 두 줄짜리인데 이걸 반토막 내가지고 조건식 쓰고 구하는 거 쓰고 더 이상 읽을래 읽을 수 있는 게 없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난 모르겠어요 표정인데. 모르니? 아니? 왜? 어디를 몰라? 그 모르겠어요로 말하지 말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정확히 말해. 안 할 거잖아. 영상 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보고. 남이는 어때요? 왜 자꾸 피식 웃죠? 야, 그럼 요건 되냐? 요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아예 문제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 아직 이론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 너 처음이야? 너 처음이고.
너 여러 번 했다 그랬잖아. 그 여러 번 중에 자취 문제를 한 번도 안 접해봤어?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왜 모른 척해? 그냥 저렇게 풀어요? 자기는요? 유형 정리가 된 거지. 이게 아니 내가 궁금하니까 x와 원래 x랑 y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의 기본적인 테마는 내가 뭐 그렇게 표기법을 점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에 잡아놓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점에 x좌표값과 y좌표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표기법이잖아. 표기법. 우리가 좌표 평면에 좌표를 찍을 때 여기에 있는 걸 x 성분을 앞쪽에 쓸 겁니다. y 성분을 뒤쪽에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이 x축, y축에 찍혀 있는 얘를 따라갈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이 점에 지나간 발자취입니다. 이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x축, y축 좌표 평면에 찍을 거니까 앞에 있는 걸 x 성분, 뒤에 있는 걸 y 성분이라고 읽을 거야.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x랑 y로 두겠다가 그 얘기야. 두 번째, 어쨌든 이 q라는 점이 문제 안에 있는 조건을 따라다니겠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이 만족시키는 조건식을 변형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패턴화 시킨 거라고. 어렵니? 어려우면 자주 보면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밥 먹듯이 보면 익혀져.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한 번 풀고 다시 2달 만에 다시 풀고 다시 또 6개월 만에 다시 풀고 이러니까 매번 새로운 거야. 그래요? 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자. 내가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를 며칠 했나? 그런 세계야, 얘들아. 우리 초등학생 아니야. 숙제하고 땡 다 했다. 공부 끝. 이런 거 아니야. 너 왜 핸드폰 하고 있니? 숙제 다 했어요. 할 거 없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치?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 숙제는 미니멈입니다. 알겠지? 공부의 미니멈이야. 근데 제가 숙제는 안 했지만 공부는 했어요. 이거 믿을 수 있어, 너희들? 근데 제가 수학 숙제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수학 공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해. 그러면 숙제부터 하잖아. 숙제 끝나면 안 하잖아,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자취 문제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시 한번 시켜볼게. 숫자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야 돼. 자, 넘어가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페이지 마지막 유형이다. 페이지 392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식? 오, 한 명은 알고. 모르고. 조금? 모른다는 소리네. 자주 쓰는 식이야. 근데 이걸 직선에서 배워가지고 원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식이야. 직선이 ax 플러스 by 한 점, 뭐 x1, y1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의 형태를 띠고 있다. 외우고 쓰면 참 좋아요. 한 번만 정리하자. 원래 정리 안 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하자.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야. 점 x1, y1이 있다고 치자. 점과 직선의 거리는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수직거리를 의미해요. 얘는 요 점을 수선해 발이니까 h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x2, y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얘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pH가 수직거리니까 90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pH의 기울기가 x2 x1분의 y2 y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a분의 b를 담당하고 있을 거야. 확인돼? 그래야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저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편하냐? 그러자. 여기서 얻어낸 식이 a분의 x2 x1이 b분의 y2 y1이라고. 괜찮아?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 식을 하나 등장시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잠깐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k라고 두면 x2 x1을 ak라고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x2를 x1 더하기 a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y2가 y1 더하기 bk라고 읽을 수가 있겠다. 괜찮아? 네, 그래요. 자, 좋아요. pH의 실질적인 길이는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k의 제곱 bk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게 어쨌든 이 h라고 하는 x2, y2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가로 열고 x1 더하기 ak 더하기 b 가로 열고 y1 더하기 bk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요 k잖아. 요 k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수죠. 그렇기 때문에 쟤를 밑에 식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 k는 하고 속관해야 됩니다. k는 정리를 하면 a 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 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 그럼 이렇게 두 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k는 나머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a x1
마이너스 b y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래서 k라는 녀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졌습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구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누면 분모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k에 절대값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걔를 굳이 그렇게 안 쓰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써도 무방하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다. 한 번은 봤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가볼게. 13-1번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과 3x 마이너스 4y 빼기 2는 0.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하령아,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특징을 말해봐. 평행한 직선이야. 평행한 두 직선이죠.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어때요? 다 같아. 그러면은 가장 구하기 편한 점을 가져와. 가장 구하기 편한 점. 나는 0,2가 가장 구하기 편한 점 같아. 그래요? 요 직선에서 0,2를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면은 얘랑 0,2 사이에 거리를 구해도 되겠구나. 괜찮아? 거리 구하는 식. 찬영아, 저 보면서 숫자만 읽어줘. 저기 써 있어. 그대로 숫자만 읽으면 돼. 알겠지? 자, 분모에 어떻게 쓰면 돼? 9 플러스 16 절대값 ax1 0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오케이? 너 눈이 왜 그래 계속 하루 종일. 5분의 12라고 쓸 수 있겠죠. 절대값이니까. 괜찮습니까? 자, 2번이 y는 x 플러스 1이고요. y는 x 플러스 3. 두 직선도 마찬가지로 평행하다. 파악됐습니까? 평행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지나요? 그래요. 그럼 얘랑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x-y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 1,0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다. 루트 2분의 절대값 2 루트 2라고 하는 최종 결과값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표정들이 왜 그래? 응? 쉽잖아. 어려워, 쉬워? 쉽죠? 네. 넘겨서 표현 11-2번을 해보겠습니다.